산부인과에서 다루는 여성의 3대 부인암을 알고 계시나요? 부인암은 여성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이만한 혹이 60cm 혹이 하나 있다면서 한 다음에 산부인과 한번 찾아가 보라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 컸고 앞이 캄캄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물어볼 데도 없었고 막막했었습니다. 자궁체부암, 자궁경부암, 난수암은 3대 부인암으로 꼽히며 최근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산다면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위험한 암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증상이 적고 그다음에 재발이 잘 되고 또 특히 난수암인 경우에는 수십 년간 치료 방법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 5년 생존율이 3, 4기인 경우에는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괴로운 암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가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여성암 환자 5년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환자들은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이 초기에 자기 병을 알리는 신호가 없습니다. 복통이라든지 그다음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난소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만 발견이 된다면 자궁을 보존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여성암 중 부인암의 경우 여전히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만 찾아오는 위협적인 암. 노화되는 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성으로서 의미를 잃지 않는 방법이지요. 아는 만큼 이긴다. 부인암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잃어버린 여성의 삶. 부인암의 핵심은 정기검진과 적극치료입니다. 이윤순 산부인과 전문의. 점점 늘고 있는 부인암. 산부인과 황혼. 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남경일 산부인과 전문의. 부인암의 경우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조기 발견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김덕자 씨는 진찰 중에 우연히 혹을 발견했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근데 내가 초음파 찍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만한 혹이 60cm 혹이 하나 있다면서 한 다음에 산부인과 한번 찾아가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와봤거든요. 와가 찍으니까 교수님께서 그걸 있다면서. 우연히 그 검진 중에 오른쪽 골반 쪽에 한 6cm 가량의 종괴로 오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혹이 골반내에 있으면은 저희들은 항상 난소암 그리고 다른 종양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이라기보다는 후복강 내에 생긴 신경에서 생긴 종양을 먼저 의심을 해서 환자들에게 먼저 동의서를 2번이나 적었습니다. 검사 결과 난소암 저위험군에 포함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이렇다 할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답니다. 불편이 없었어요. 예, 아예 없었어요. 있었으면 진작 왔을 텐데. 뭐 살이 빠진다든지 뭐 이상이 있으면 갈 게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난소암은 소위 말해서 침묵의 암이라고 합니다. 정상이 없습니다. 우연히 검사를 해서 종양을 발견한 경우가 많고요. 집안에 난소암이나 대장암이나 모친적으로 무슨 암이 있는 환자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아기가 난임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주로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난소암. 그런데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위험 인자로는 가족력, 식습관 등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난소암도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는 5년 생존율이 80% 이상에 달하는데요. 이 과거에는 개복 수술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절개를 최소화한 로봇 수술이 도입되면서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고 섬세한 치료로 빠른 회복이 가능한 거죠. 폐쇄신경에 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홍이 떨어지면서 폐쇄신경이 절단됐죠. 그래서 또 복강 로봇을 이용해서 폐쇄신경을 또 복원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폐쇄신경을 우리가 복원할 손상이 있게 되면은 다리를 드는데 약간 모션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로봇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도 걷는데도 별 크게 손상이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수술 후에 출혈이라든지 수혈이나 이런 것 없이 열도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아마 퇴원을 해도 되지 싶습니다. 네. 며칠 후 김덕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난소암 수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적당한 걷기 운동은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컨디션 좋고요. 다른 원장인지 모르겠지만 참 세밀하게 신경 많이 써주니 감사하더라고요.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처음보다는 좀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홍인지. 로봇 수술이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선호되는 이유는 높은 치료 효과와 낮은 재발률에 있습니다. 선생님, 이후에 치료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 나서 치료는 끝이고 본인도 뭐 재활 운동, 재활 치료 좀 하시고 이러면은 완전 일상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 생각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밥 빼고는 치료를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고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진찰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재발 안 합니다. 예. 참 배우는 날짜가 어떻게 돼요? 퇴원은 지금 할 수가 있는데 뭐 내일이라도 퇴원하셔도 되고 좀 만약 이따 갈래. 좀 더 집에 가면 일하니까. 그래 그나마 좀 더 있으시다가 실밥 뽑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야, 이 당장 내일이라도 퇴원할 수 있을 만큼 보시다시피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됐는데요. 김덕자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애들 집을 봐준다고 좀 그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내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신경 덜 쓰고 이제 내 몸 관리 좀 해야겠죠. 아니 조금 쉬었다가 여행도 가고 싶어. 여행을 작년에 가고 못 가봐서 여행도 가고 싶고 운동 관리 잘하고요. 먹는데 좀 신경 좀 쓰고 그다음에 또 검진 정부에서 제정하는 그것도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부인암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도훈 씨는 이상 징후를 느꼈지만 이를 방치했고 지난 3월 응급수술을 받았는데요. 2, 3일 전부터 손발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그냥 바로 갔더니 조영제 촬영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염증도 있고 복수도 차고 그랬다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딸한테 검색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 병원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또 빨리 해달라고 좀 너무 아프니까 부탁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수술을 빨리 해주셨어요. 난소 종양이 터져갖고 급성 복막염 증세를 동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CT 스캔이나 MRI 검사상 전부 다 난소암을 뜻하는 소견은 있어서 저희들 소견은 또 초기 난소암보다는 경계성 종양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경계성 난소 종양은 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좌측 난소 난관 절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물혹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폐경이 되면 뭐 대수롭지 않다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강검진만 하고 부인과는 제가 가야지 해놓고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단일 복강령, 로봇 복강령을 이용해서 먼저 한쪽 난소를 떼고 난 후에 그 난소 떼는 걸 동결 생검하는 게 있습니다. 30분 되면은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리학 교수님께서 판단하겠는데 이것은 난소암이라기보다는 경계성 종양이다 해서 초기 경계성 종양은 자궁까지 다 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 난소나 발관 다 떼고 그리고 혹시라도 혹이 터졌기 때문에 대망으로 갈 수 있으니 대망 절제술하고 종수 돌기 절제술을 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아프고 통증 있고 그런 부분도 없고요. 전혀 없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뭐 다행입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예. 환자를 괴롭히지 않는 질병이 있을까마는 부인암은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완치가 됐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전신에 전이가 혹시 남아 있는지 PET-CT를 찍었습니다. 복강 내나 골반 내에 아니면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있든지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것을 판정이 되어서 수술도 깨끗하게 잘 됐고 남아 있는 종양이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난소 낭종은 흔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들한테서 주로 배란과 동반된 난소 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 한두 달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떤 혹들 중에서는 경계성 종양이나 난소 종양은 없어지지 않죠. 종양들은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은 자주 체크를 한두 달 내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려야 할 음식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일단은 그 고지방식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 콜레스테롤이 많은 햄버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공 유지방 식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인병이나 아니면 여성병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과거 우리가 못 살 때 먹는 식사로 돌아가시면 제일 좋고 그러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은 어느 정도 뭐 상관없는지 8주만 지나면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한 조직들이 거의 다 일반적으로 다 붙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저보고 복근 운동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퇴원 할 때 지금은 해도 괜찮을까요? 한 3, 4개월 지나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테니스 치러 왔어요, 저희. 예. 테니스는 제가 거의 30년 쳐 왔어요. 거의 뭐 우리 동호인들하고 늘 동네에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해요. 네. 치료 후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한 김도은 씨.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병이든 예방이 답이란 것을 마음속에 다시 새깁니다. 예전에 비해서 몸도 가볍고 뭐 컨디션도 좋고 너무 좋아요. 예.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진짜 검진을 미리 예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방심하고 맨날 운동하고 건강하다고 자신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예방. 정말. 그럼요. 예방입니다. 바쁘단 핑계로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부인과 질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건너뛰고 있지는 않나요? 부인암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인과 검진을 제가 안 하고 다른 검진을 다 했는데 부인과 검진만 쏙 빼놓고 했어요. 예, 정말 절실히 부인과 검진은 꼭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음. 이렇게 즐겁게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게임 해가면서 그러면 건강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네, 잘 건강하게 지내면서 그럽시다. 합시다. 네.
최근 부위남의 발생 연령대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검진에서 혹이 발견돼 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혹이 한 7, 8cm가 돼가지고 더 커지면은 이제 수술 자체가 위험하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출혈량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해서 복강경으로 근종을 제거하고 자궁경을 이용해서 폴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자궁과 난소는 주요 신경 부위가 진하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 않은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남 치료에는 로봇 수술이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 과정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그 로봇 수술을 하려면 그 복강경을 배 안에 환자분 배 안으로 놓고 그다음에 로봇을 도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밖에서 그 로봇을 장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배에 구멍을 뚫고 로봇 장비를 배 안으로 도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밖에서 이 콘솔 기계를 이용해서 그 로봇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근종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자궁 밀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아, 진짜 신기합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자궁 근종을 제거하고 근육층을 보다 정교하게 봉합하는데요. 향후 임신 시에도 자궁 파열의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개복 수술보다 절개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답니다. 근종이 나중에 임신했을 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서둘렀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가 일반 복강경보다는 로봇을 이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출혈량도 그다지 없었고요. 그리고 근종도 완전히 제거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 다만 근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임신을 하면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 피임을 한 뒤에 임신을 하실 것을 설명드린 상태입니다.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라고 해서 국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와 그 초음파 검사를 2년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받으신다면 암 전 단계에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것이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부정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내막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고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복통이나 배에 뭐가 이제 만져질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자궁 근종으로 병원을 찾은 최희영 씨. 자궁 근육에 혹이 생기는 질환으로 처음에는 4cm였던 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여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였는데 혹이 너무 쑥쑥 자라서 이제는 혹이 10에서 14cm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는 너무 거대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적 제거가 답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이건 왜 생기는 거냐고 얘가 여쭤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한은 이게 절대 자연적 소멸을 해줄 수도 없고 계속 자랄 수밖에 없고 수술적 제거만이 답이라고 하셨고 아니면 폐경이나 환경이면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셨어요. 3년 전에 이제 검진해서 우연히 이제 근종이 발견된 분이었고 당시 4cm 정도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근종이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검진을 받으시면서 근종이 계속 커지는 걸 확인한 뒤에 그 타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수술이 의뢰된 케이스였고 의뢰될 당시 근종 크기는 10cm 정도였습니다. 식단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혹이 작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최희영 씨.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오히려 혹은 더 커졌는데요. 아 진짜 아직 미혼인데 몸에 전혀 흉터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그런 상처를 복부에 가지고
또 더군다나 자궁에 그런 스트레스를 두고 간다는 것에 대한 정말 충격이 컸고 앞이 캄캄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물어볼 데도 없었고 막막했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초음파로 근종 크기가 10cm인 걸 확인했고 복강경으로 수술 고려했는데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 방법인 로봇을 이용한 근종 제거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근종 제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로 흉터에 민감한 여성 환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인데요. 산부인과 오셨을 때 초음파를 봤더니 내막 안쪽에도 근종이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제거를 했었죠. 최근에 이제 6월달에 오셨을 때는 아예 뭐 흔적조차 안 보이는 그런 상태고 내막도 깨끗하고. 정기적인 규칙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고 맞습니다. 관리를 하고 맞습니다. 치료받는 게 제일 최상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최 의장님은 딱 그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수술이 잘 된 케이스고 뭐 로봇 수술로 더할 나위 없이 잘 돼가지고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종 크기와 여성의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서 그 치료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대 중후반이고 그리고 근종이 사이즈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는 그리고 증상이 없을 때는 경과를 봅니다. 그렇지만 근종이 한 6, 7cm에 육박하고 근종으로 인한 빈뇨, 생리과다 또는 그 다른 장기, 압박에 의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궁 근종을 치료한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근종이 재발하지 않는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수술할 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끝난 케이스였고요. 수술 뒤에 환자분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뒤에 이제 계속해서 경과를 보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새로 생긴 근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허리 통증도 없고 소화에서 문제가 있던 급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빈뇨 증상도 없어서 몸도 한결 가볍고 제가 평상시 즐겨 하던 수영도 이제는 허리 통증이 없으니까 저병도 마음껏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자궁질환 수술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병을 더 키울 수는 없는 일. 맞춤형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때 로봇 수술을 했을 때 배꼽 포함해서 구멍을 3군데 정도는 내는데 1cm 내외로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위가 작고 지금은 제가 약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수술 부위가 되게 점점 작아지면서 옅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흉터에 대한 그 걱정은 없습니다. 아주 괜찮더라고요. 네. 자궁과 난소는 여성 건강의 척도라 불릴 만큼 중요한데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젠 산부인과 방문 꺼림증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꺼리는 곳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출혈이 있더라도 복통이 있더라도 그냥 대충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고 조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인암은 특히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난소암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진단한 환자가 갑자기 복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